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숲 이야기입니다. 잿더미가 된 산들이 어떻게 지금의 푸른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 기적과도 같은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의 60% 이상이 숲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평화롭고 울창한 모습이죠. 근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한때 이 땅의 거의 모든 숲이 사라질 뻔했던 아주 극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숲이 얼마나 다채롭고 특별한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수평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남쪽의 따뜻한 해안가에서부터 저 위 북쪽의 서늘한 산지에 이르기까지 위도에 따라서 숲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호에 맞춰서 전혀 다른 종류의 숲이 펼쳐지는 거죠. 이번엔 수직적인 변화를 볼까요? 이게 또 정말 신기한데요. 예를 들어 한라산을 한번 보세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숲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낮은 곳에 있는 숲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침엽수림, 그리고 마침내 정상 부근에 고산 식물들까지. 와, 이건 뭐 산 하나에 여러 다른 세상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숲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을까요? 그 오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반도의 빽빽한 숲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 그 자체였어요.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안식처였고요. 때로는 경외의 대상, 신성한 공간이 되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숲의 역할도 달라졌어요. 삼국시대에는 배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됐고요.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68년 이 광릉숲을 왕릉을 위한 숲으로 지정한 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국가가 숲을 그냥 쓰는 자원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의 최초의 법적인 조치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숲과 인간의 이런 공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평화가 깨지고 숲이 사라져갔던 비극적인 시기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조선 후기부터였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숲과 인간의 끈끈했던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푸르렀던 산들은 점점 제 빛을 잃어갔고요. 이건 짧은 순간의 일이 아니라 무려 250년이 넘게 이어진 정말 거대한 환경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보세요. 한때 나무로 빽빽했던 산들이 이렇게 붉은 흙을 드러낸 헐벗은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변화였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죠. 끊임없는 전쟁으로 숲이 파괴됐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이 온돌이 널리 보급되면서 떫감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산에 가서 떫감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이 황폐화 속도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녹색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폐허가 된 땅. 바로 그 위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헐벗은 민둥산의 나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녹색 복원의 모범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위대한 여정이 말이죠. 이런 기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철저하고 과학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살림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고요. 또 씨앗을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낭비를 줄이고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씨앗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공식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무를 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관리했다는 점이죠. 그 관리 기법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간벌, 우리말로 하면 속가배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무들을 너무 빽빽하게 자라게 두면 서로 경쟁하느라 다들 잘 못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몇몇 나무를 속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남은 나무들이 햇빛도 더 많이 받고 영양분도 충분히 흡수해서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어렵게 되살린 우리 숲. 이제 미래를 향해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되살려낸 우리의 소중한 숲.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임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과제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숲을 다시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위협들 앞에서 숲이 스스로 버텨낼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오늘날의 숲 관리는 마치 아주 섬세한 줄타기 같아요. 한쪽에는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후변화를 막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생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한국의 이 녹색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인간의 손으로 파괴된 환경도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까요?